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학생들이 10만에서 20만 명씩 줄어들 때 다문화 학생은 1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청이 만병통치인가? 지금 이 한국 상황이 심각한데요. 이 광주 드림 이 기사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국 학생이 10만에서 20만 명씩 줄어들 때 이주 배경 학생은 1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네, 이러한 정황으로 가고 있는 게 이제 대한민국 현실인데, 문제는 이 한국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불법 체류자가 매달 3천만에서 4천 명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3, 4천 명씩 늘어나고 있다. 42만 2천 명의 이 불법 체류자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심각한 문제는 각종 갈등, 사회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뿐만 아니라 이 공무원들의 비자 장사, 또 영사들의 비자 장사, 또 브로커들의 비자 장사가 활개를 치고 있고, 지금 한동훈은 계속 이민청을 서두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근데 정작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외국인들 범죄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불안에 떨게 되는 거고, 또 학생들은 10만에서 20만 명씩 줄어들고 있는데 다문화 학생이 그냥 한 나라가 아니라 뭐 중국, 뭐 키르기스스탄 또는 뭐 우즈베키스탄 또는 카자흐스탄, 또 여기에다가 뭐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또 파키스탄, 뭐 시리아, 뭐 이런 다양한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통합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회 통합이. 그래서 한국어 능력을 강화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직접 지원 정책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8세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꾸준히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3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한다. 그러면은 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문제는 이 학벌주의를 없애야 돼요. 1류대, 2류대, 3류대, 지방대 이게 아니라 모든 학위는 앞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명의로 주겠다. 그리고 모든 대학은 학점은행 네트워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에서 10학점, 부산대학에서 10학점, 제주대학에서 10학점 이런 식으로 150학점을 받게 되면은 학위를 주면 되는 거고, 80학점을 받게 되면은 전문학사 학위를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평생교육 시스템으로 싹 바꿔야 돼요. 그 교육부는 해체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 교육부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평생교육 체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은 이 똑같은 교실에서 학생들을 몰아넣고 그냥 계속 입시 이 전쟁 속으로 몰아넣는 이건 교육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선생님들이 길바닥으로 뛰어나오게 되고, 선생님들이 자살하게 되고, 그리고 각종 교사와 부모와 학생들이 갈라치기 당하면서 한국 교육은 박살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학생들이 10만 명, 20만 명씩 줄어드는 이 저출산 상황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늘어나고, 이 학생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사회 통합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근본적인 해결 문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출산 문제 이대로 계속 가는 것이 좋다. 이민청을 통해서 우리도 미국처럼 다민족 국가, 다문화 국가, 그리고 다 인종 국가로 가는 것이 그게 좋은 거다 이렇게 지금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과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이민자 국가예요. 미국은 남의 나라 뺏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민자 국가 만든 거 아닙니까? 뉴질랜드, 뭐 호주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남의 나라 뺏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네 나라를 구축한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인데 한국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그러니까 호주를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나라를 차지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민국가를 받아놨으니까 자기들은 이런 이민청이 만병통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고유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고유한 역사. 그래서 고조선부터 삼국시대 이 고려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끊임없는 우리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 지켜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국민들이 이재명이 말하면 무조건 이재명 만세 부르고 한동훈이 말하면 한동훈 만세 부르고 김건희가 말하면 김건희 만세 또 윤석열이 말하면 윤석열 찬양하다가 나라 망합니다.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그래서 국민 스스로 판단해야지 한동훈이 말했으니까 이민청 만세야 김건희가 말했으니까 모든 게 옳아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결국에는 대한민국 망하는 지름길이다라는 거예요. 정치꾼들의 말은 믿으면 안 돼요. 정치꾼들은 항상 자기들의 정치적 계산기에 의해서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믿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많은 정치꾼들이 그냥 미국에다가 자기 자녀들은 다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미국에다가 보내놓고 미국에서 기반 만들고 거기다가 집 사고 땅 사고 회사 만들고 이런 일들 전개하면서 국민들은 이 대한민국은 그냥 이민국가로 만들어가지고 대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건데 그 외국인 투표권 준다 하면서 외국인들 계속 들여오게끔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 차별은 안 된다. 사회 통합을 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저출산 문제로 이걸 해결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도 외국인들을 19년 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외국인들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훌륭한 외국인들, 좋은 외국인들은 우리에게 많은 보탬이 되죠. 근데 불법 체류자라든지 범죄 저지른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보내야 되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주권의식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본인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하는 태도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정치꾼들 만세 찬양 부르고 정치를 종교화 시켰다가는 나중엔 다 같이 망하는 지름길로 간다. 이게 심각한 한국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얘기하자 그러면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역사를 통찰해 봤을 때 미국의 역사나 호주의 역사, 뉴질랜드 역사, 캐나다 역사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봤을 때 대한민국은 이민국가, 다민족국가, 다인종국가 이것이 적합치 않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갈등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만세, 호주 만세, 또 뉴질랜드 만세 그쪽으로 가야 된다. 다문화 국가 만세, 이민 국가 만세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급속도로 가면서 대한민국은 대혼란의 도가니로 빠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